건강보험료 고지서 열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번 달 갑자기 30만 원 가까이 찍혀 있으면 이거 진짜 심장이 철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금이 고작 10만 원 올랐을 뿐인데 건보료가 20만 원 넘게 뛰어버린 분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더 무서운 건 본인만 탈락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까지 같이 끌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2026년 건보료율이 7.19%로 또 올랐거든요. 3년 동결 끝나고 첫인상이에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봐요. 이 구조를 싹 다 뜯어보고 매달 수십만 원 지키는 방법 3가지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이 올해 2.1% 올랐어요. 월 170만 원 받던 분이면 한 달에 10,000원 좀 넘게 오른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고요? 이 10,000원이 진짜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연금이 월 170만 원이면 1년으로 치면 2,040만 원이거든요. 합산소득 2천만 원이라는 선이 있는데 이걸 딱 넘어버린 거예요. 넘는 순간 뭐가 벌어지냐면 직장 다니는 자녀 밑에 얹혀서 건보료 한 푼 안 내던 피부양자 자격이 그대로 날아가요.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든요. 피부양자라는 게 뭐냐면 직장인 가족 밑에 얹혀서 건보료를 따로 안 내는 자격이에요. 이게 사라지면 건보료를 본인이 직접 내야 해요. 이게 얼마나 차이 나냐면요. 직장가입자 월 평균 본인부담보험료가 약 16만 원이에요. 근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소득에다 재산까지 합쳐서 건보료를 매기거든요. 월 20만 원에서 많으면 30만 원 넘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0원이었던 분한테 갑자기 매달 20만 원이 넘는 고지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은퇴하고 수입이라고는 연금밖에 없는데 이 돈이 매달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봐요. 1년이면 240만 원에서 360만 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월급이 10,000원 오른 건데 세금이 20만 원 오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2022년 9월 제도가 바뀐 이후로 피부양자 탈락한 사람이 누적 31만 명이 넘어요. 31만 명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7%가 부부 동반 탈락이에요. 숫자로 하면 11만 6,306명이에요. 남편 연금이 기준을 넘었다고 소득 하나 없는 아내까지 같이 끌려 내려간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탈락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공무원 연금 수급자예요. 무려 69.8%예요. 21만 9,532명이에요. 공무원으로 30년 일하고 연금 성실하게 받는 게 오히려 덫이 거죠. 한 가지 더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건보료는 소득이 바뀌었다고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매년 11월에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 자료를 건보공단에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 11월 고지서에는 2025년 소득이 반영돼요. 작년에 번 돈이 올해 11월에 폭탄으로 터지는 구조예요.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방심하고 있다가 11월에 고지서 열어보고 깜짝 놀라는 분이 정말 많아요. 거기다 올해부터 건보료율이 7.19%로 올랐어요. 3년 동결 끝나고 첫인상이거든요. 탈락 타이밍이 올해랑 겹치면 이중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에 걸리는 건지 함정을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함정은 합산소득 2천만 원이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까지 1년 동안 들어온 소득을 전부 합쳐서 2천만 원을 넘기면 피부양자에서 바로 탈락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도 넘을 수 있어요. 월 170만 원 받는 분이면 12개월 곱하면 2,040만 원이거든요. 딱 40만 원 초과했을 뿐인데 피부양자 자격이 날아가요. 거기에 예금이자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더 쉽게 넘어가요. 올해 연금이 2.1% 올랐잖아요. 작년에는 간신히 안 넘었던 분이 올해 기준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함정은 금융소득 1,000만 원이에요. 예금이자랑 주식 배당금을 합쳐서 1,000만 원까지는 건보료 산정에서 빠져요. 아예 안 잡혀요. 근데 이걸 딱 넘는 순간 초과분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넣다가 넘치면 전부 쏟아지잖아요. 건보 산정도 똑같아요. 1,000만 원 넘는 순간 전체 금액이 합산소득에 다 잡혀요. 1,001만 원이면 초과한 1만 원만 잡히는 게 아니라 1,001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1원 초과로 전체가 잡혀요. 이거 모르고 예금 하나 더 넣었다가 탈락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세 번째 함정은 재산이에요. 집이나 땅에 매기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소득이 아무
아무리 적어도 무조건 탈락이에요. 소득이 0원이어도 탈락이에요. 소득이랑 아무 상관없이 재산 하나로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 구간도 위험해요. 이 구간은 연소득이 1,000만 원만 넘어도 탈락이에요.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구간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재산세 고지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네 번째 함정이 제일 억울한 구조예요. 부부 동반 탈락이에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 기준을 넘어도 배우자까지 같이 피부양자에서 떨어져요. 남편 연금이 기준을 넘겼을 뿐인데 소득이 하나도 없는 아내까지 같이 탈락하는 거예요. 실제로 탈락자 중 37%가 이 동반 탈락이에요. 11만 6천 명이 넘어요. 근데 웃긴 건 재산 기준은 개인별이에요. 소득은 묻고 재산은 따로? 이게 지금 제일 억울한 구조예요. 제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바뀐 건 없어요. 이 네 가지 함정 중 하나라도 걸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면 건보료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소득의 77.19%를 곱하고 재산은 부가점수의 211.5원을 곱하고 차가 4천만 원 넘으면 그것도 붙어요. 이게 다 합쳐져서 매달 고지서로 날아오는 거예요. 피부양자일 때는 0원이었는데 갑자기 수십만 원이 나오니까 진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함정을 막는 방법이 세 가지 있어요. 합법이에요. 같은 돈을 벌어도 어디에 넣어두느냐에 따라 건보료가 달라져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절세 계좌는 건보공단이 못 들여다보는 방탄유리 금고예요. 같은 이자, 같은 배당이어도 이 안에 넣어두면 안 잡혀요. 첫 번째 금고가 ISA예요. ISA 계좌 안에서 생긴 수익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요. 공단이 아예 못 봐요.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총 한도는 1억이에요.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이고 그 넘는 수익도 9.9% 불이과세라 다른 소득이랑 합쳐지지 않아요. 대신 최소 3년은 유지해야 해요. 그래서 빨리 만들수록 유리한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인터넷에 ISA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글이 많거든요. 아직 확정 아니에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지금은 200만 원, 400만 원이 맞아요. 올라간 걸로 착각하고 계산하면 낭패봐요. 두 번째 금고는 연금저축이랑 IRP예요. 이건 사적연금이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요. 거기다 넣는 돈 자체가 세액공제를 받아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쳐서 900만 원까지 공제되고 16.5% 적용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넣기만 해도 돈을 버는 구조예요. 단 연금을 꺼낼 때 규칙이 있어요. 사적연금을 1년에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3.3%에서 5.5% 사이 낮은 세율로 끝나요. 1,500만 원을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알고 계신 분 많은데 아니에요. 종합과세 아니면 15% 분리과세 중에 유리한 쪽을 골라서 낼 수 있어요. 선택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ISA 만기가 됐을 때 연금 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 공제를 300만 원 더 받아요. 원래 900만 원 한도에 300만 원이 얹어져서 그 해에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가 돼요. 부부가 각각 ISA를 갖고 있으면 각각 3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금고는 비과세 종합저축이에요.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 합쳐서 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랑 배당이 전액 비과세예요. 건보료에서도 완전히 빠져요. 근데 2026년부터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 줄어들어요. 지금 65세 넘으셨고 소득 조건 맞는 분은 올해 안에 가입해두는 게 유리해요. 이미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되거든요. 방탄유리금고 3개, ISA, 연금저축 IRP, 비과세 종합저축. 이 안에 있는 돈은 건보공단이 못 건드려요. 근데 절세 계좌만으로는 부족해요. 소득 자체를 분산하는 방법이 두 번째예요. 자, 그런데요. 절세 계좌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못하거든요. 공적연금이라 건보료 산정에 무조건 잡혀요. 줄일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국민연금 말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소득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자, 배당 이런 추가 소득을 잘 조절해서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안 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쉽게 비유하면 수도꼭지예요. 한쪽 꼭지에
필터에서 물을 확 틀면 세면대가 넘치잖아요. 근데 두 쪽으로 나눠서 틀면 같은 양의 물이 나와도 안 넘쳐요. 소득도 똑같아요. 한 사람한테 몰아놓으면 기준선을 넘기는데 둘이 나누면 안 넘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부명의 분산이에요. 배당주나 예금이 한쪽 이름으로 몰려 있으면 그 사람의 금융소득만 훅 올라가요. 이걸 부부가 나눠서 각자 이름으로 갖고 있으면 각자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로 유지가 돼요. 금융소득이 999만 원까지는 건보 산정에서 빠져요. 안전해요. 근데 1,001만 원, 딱 2만 원만 넘어도 초과분만 잡히는 게 아니라 1,001만 원 전체가 합산소득에 들어가요. 이게 파트 2에서 말씀드린 항아리 구조 그대로예요. 그러면 배우자한테 어떻게 옮기냐? 부부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비과세예요. 단 법률 혼이어야 해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6억이면 배당주나 예금을 나누기에 충분한 금액이에요. 증여세 한 푼 안 내고 명의를 분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적연금 인출을 나눠서 하세요.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돈을 뺄 때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나눠 인출하면 건보료에 안 잡히고 세금도 3.3%에서 5.5%로 아주 낮게 나가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왕창 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세율이 확 올라가요. 같은 돈인데 빼는 방법 하나 차이로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나눠서 빼세요. 세 번째, ISA 만기 해지 타이밍을 잘 잡으세요. ISA는 만기에 해지하면 수익이 분리과세로 처리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해 금융소득에 합산이 안 돼요. 건보료에도 영향이 없어요. 다만 해지하는 해에 다른 금융소득이 이미 많다면 연도를 나눠서 해지 시점을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정리하면요. 국민연금은 건드릴 수 없어요. 대신 내가 만질 수 있는 이자, 배당, 사적연금 인출액을 부부가 나눠서 관리하고 합산 2천만 원 아래로 유지하는 게 두 번째 해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2026년에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 지금까지 계산한 게 전부 틀어져요. 2026년 숫자가 바뀌었어요. 이거 모르고 작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부 틀어져요. 첫 번째, 건보료율이 7.19%로 올랐어요. 2023년부터 3년 동안 동결됐었거든요. 3년 참았더니 올해 터진 거예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448%로 같이 올랐고요. 직장가입자 월 평균 본인 부담이 16만 원인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20만 원 넘게 낼 수 있어요. 두 번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어요. 올해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서 2033년에는 13%까지 가요. 연금 받는 돈은 조금 오르는데 내는 돈은 확 올라가는 구조예요. 세 번째,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확 줄었어요. 원래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됐는데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올해 안에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기존 혜택이 유지돼요. 65세 넘으셨고 소득 조건 맞는 분은 올해 안에 꼭 가입해 두세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건보료 부과 시차예요. 올해 11월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2025년 소득 기준이에요. 지금 소득을 조정해도 건보료에 반영되는 건 내년 11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이제 바로 실행하셔야 할 5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나, 건보공단 홈페이지 nhis.or.kr 들어가서 모의계산 돌려보세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둘, 금융소득 합계를 확인하세요. 이자랑 배당 합쳐서 1,000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 꼭 체크하세요. 넘으면 전액이 잡히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셋, ISA 계좌 없으면 오늘 개설하세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에요.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꺼낼 수 있어요. 넷, 부부명의 분산을 검토하세요. 배당주나 예금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나눠야 해요. 다섯,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넘으셨으면 올해 안에 가입하세요.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받는 분만 가능해요. 원금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이자 배당 전액 비과세에 건보료도 안 잡혀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매달 수십만 원이 그냥 새요. 근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봐요. 피부양자 탈락에는 4가지 함정이 있어요. 합산소득 2천만 원 넘기, 금융소득 1천만 원 넘는 순간 전액 합산, 재산과세 표준 9억 초과, 그리고 한 사람만 걸려도 부부가 같이 떨어지는 동반 탈락. 이 4개 중 하나만 걸려
올려도 매달 수십만 원씩 건보료가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막을 수 있어요. 첫째, 절세 계좌에 넣으면 건보공단이 그 돈을 못 봐요. ISA든 연금저축이든 계좌 안에 있는 수익은 부과 대상에서 빠져요. 둘째, 부부 명의를 나눠서 금융소득을 각각 1천만 원 아래로 깔아두면 안 잡혀요. 셋째, 2026년 건보료율이 3년 동결 끝나고 7.19%로 올랐고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도 줄어드니까 올해 안에 움직여야 해요. 건보공단은 내 통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절세 계좌 안에 있는 돈은 못 봐요. 모르면 당하고 알면 막아요. 구조를 알면 대응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건보공단 모의 계산 한 번만 돌려보세요. 주변에 피부양자 탈락 걱정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보내드리세요. 그분한테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